예. 자, 이번 시간에는 영화 장면을 무단 촬영했다는 이유로 저작물 불법 사용 확인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개인 SNS나 블로그에 무심코 영화의 한 장면 부분을 영상으로 올리고 영화 정보를 공유하거나 감상평을, 그러니까 감상 후기죠, 나누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SNS를 통해서 영화를 편집해서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게 저작권법에 위반한 위법 행위냐라는 자문이 왔었는데요. 저 이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영화 타이틀과 함께 영화 장면 일부 5컷 정도 노출했다면서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누가 신고했다 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저작물 불법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다. 이 경우에 저작권 위반이 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 3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면 만으로는 한 2년 정도 되겠습니다. 활동하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콘텐츠들이 전송되는 방식들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우리 저작권법이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서 저작자 의사에 따라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한다든지 상습으로 저작자성권 침해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저작자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되는 게요. 영화 장면 몇 컷을 이제 올린 경우에 권리자 이용 허락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내용 증명, 저작권 시비에 대한 내용 증명의 대응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권리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도 이제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니고, 인용 목적이나 저작물 성질, 분량, 그다음에 수록한 방법과 형태, 그다음에 독자 일반적인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 이제 자문 사례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좋은 취지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이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저작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다, 그러면은 비영리든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제 저작권법 두 가지 예외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상업 목적이 아닌 개인 취미 등 사적 이용에 해당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된 사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영화 장면 일부, 그러니까 풀 영상을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 아니라 자기가 본 영화 장면 일부를 노출시켰다. 이게 이 영화의 어떤 수요를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용 저작물의 수록 방법과 형태 역시도 극히 일부에 해당되고, 실제로 본인이 영화를 관람을 했고 그 후기를 어떤 올리는 차원에서 어떤 사적인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올렸다면은 저작권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용어도 한번 볼까요? 같은 건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자신이 영화관에서 촬영 장비를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억울하게 불법 촬영, 도찰, 미수범으로 몰렸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화의 몇 가지 장면의 컷을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경우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영화관에서 촬영 장비를 소지해서 그 특정 장면을 촬영을 했다. 이거는 이제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나오지만은 신과 함께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신과 함께의 배급사가 불법 복제 영상으로 골머리를 앓았었는데요. 대만에서 관람객 일부가 영화관에서 상영되던 신과 함께를 촬영해서 인터넷에 유포를 했습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배급사가 신과 함께를 불법 복제,
해서 유포한 인터넷 누리꾼들을 상대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배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 상영관에서의 상영과 그 이후에 인터넷 다운로드 또는 IPTV나 케이블, 공중파 방송에서 이르기까지 일정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배급이 되는 순서가 있는데, 음악이나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는 달리 단 한 번의 감상만으로 그 사용 가치가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개봉 초기 단계에 불법 촬영 복제물이 유포가 되면은 영화 시장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법상 영상 저작물 시장 구조의 특성을 고려해서 영화 상영관 등에서 영상 저작물을 불법 촬영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 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 허락 없이 녹화기를 이용하거나 녹화, 공중송신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위반 시에는 최대 1년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불법 촬영 자체가 저작권법상으로는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되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이 된다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 경우라도 이 104조 6에 해당되면은 처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영화관 불법 촬영, 사적 복제에 해당되거나 판단되더라도 촬영 당시에는 해당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촬영 이후에 어떻게 이용될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적 복제 해당지 여부 관계없이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작권의 어떤 무단 침해와는 별개로 영상 저작물 녹화 등을 영화 상영관 등에서 상영 중인 영상 저작물을 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5년 징역은 아니지만은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좀 명심을 할 수가 있다는, 영화 불법 촬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자 협조가 필수적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영화 상영되는 영화 상영 시설의 소유자나 임차인 또는 고용인 등이 불법 촬영 의심 사람을 신문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구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영화관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작물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기류를 반영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작권 위반 사항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불법 촬영 같은 경우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한다든지 기수라든지 또는 촬영 장치를 소지해서 들어갔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준비 단계에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연히 동영상 촬영 자체를 소지했다고 해서 유죄로 인정하기는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 상황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 불법 촬영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만일 어떤 자신이 촬영 장비를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요새는 영화 촬영이 굳이 고성능 카메라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 단말기가 워낙 카메라가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지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이제 촬영 장비를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억울하게 불법 촬영 미수범으로 몰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나는 저작권법 위반, 그러니까 카메라 등 이용해서 영상 저작물 불법 촬영 시도를 한 혐의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구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